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빨간불.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장정에 막을 내린 해외 선물의 시즌2는요. 자, 오늘부터 명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스페셜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대회로서 트레이더들의 이런 매매 상황과 그런 전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면요. 이번 주부터는 강의로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거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강의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제가 미리 살짝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특강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10시에서 11시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에서 12시까지 또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 이 스페셜한 강의는 에이지 시스템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특별한 트레이더가 바로 나오셨는데요. 그 트레이더를 지금 소개합니다.
네, 이분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시인이자 또 트레이더로 참가하신 랭고 시스템 트레이더 나오셨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에 저희 해외 선물의 시인 안에서 시도 많이 써주셨고 네. 그런 특별한 이력으로 시청자분들을 좀 사로잡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랭보 시스템의 랭보입니다. 그동안 해외 선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해외 선물의 트레이드 길, 과연 그것은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인이신 분이 또 트레이더다 보니까 가능한가 이렇게 던지는 이 말에서도 뭔가 더욱더 심오한 뜻이 느껴지면서 오늘 강의가 정말 스페셜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님 오늘 준비하신 강의 네. 이제 일어서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대부분에 대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또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더 분이 상세하게 지금부터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부터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뭐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자, 강의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네. 강의 전체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트레이더, 해외 선물의 신입니다. 올바른 실전 트레이더의 길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실전 트레이더의 길을 가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트레이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해외 선물의 신의 경지에 가야 된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랭보네요. 네, 여기 랭보인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그 프랑스 시인입니다. 네. 영화도 있었고, 제가 그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대단히 눈이 투명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의 파동을 볼 때, 대단히 투명한 눈으로, 치열하게 파동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한 모험과 진정한 그 해외 선물의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해외 선물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강의 목차는 오늘은 해외 선물, 너는 정말 진정한 가능성인가? 정말 너는 가능성 있냐? 이런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선물 너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종합적인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 2강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실전 트레이더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 교육보다도 강의보다도 훈련,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그래서 이제 이 강은 진입 또는 파동 에 대한 기술적 불순 훈련안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3강은 이제 종목입니다. 항생, 골드,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물의 주력 종목인 S&P까지 합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의 어떤 파동 특성을 알아야 내가 비로소 너의 파동 특성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제시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 3강, 4강. 4강이죠. 네. 4강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진입하거나 청산하거나 직접 수익 낼 수 있는 나만의 기준 차트가 있느냐? 그 기준 차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안을 갖다 제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과연 나는 해외 선물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얼만큼 많은 헌신과
그로 인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종합 실천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부터 5강의 그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정말 해외 선물을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처음 생각과 마지막 생각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이다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음미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오늘 강의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1강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네. 네. 자, 오늘 얘기할 네. 거를 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좀 빠른 속도로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번에 제가 해외 선물의 신, 그 대회에 나갔을 때 이와 같은 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었는데, 앵커님 여기 보시면, 네.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반드시 붉은 계좌, 바로 그런 하원에서 확신한다. 네, 만나는 걸 확신한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트레이더다. 결국 필연적으로 한계를 믿는 시장 여러분이 진정 해외 선물이 신이 될 것이다. 네. 네, 이게 신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주제가 뭘까요? 보니까 이게 한계하게 딱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꽃타원 이런 거는 붉은 꽃타원이 상승장을 의미하고 붉은 수익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네. 한계하게 저는 딱 띄거든요. 왜 한계하길까요? 네. 네. 바로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눈에 띄죠? 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우리는 한계하게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단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한계하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할 건데요. 이것은 곧 진입자리와 진검승부입니다. 중요하네요. 예, 우리가 한계하기도 10개 중요한 진검승부는 진입자리인데 그것을 한계약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계약의 진검승부다.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그때 읽었던 시인데, 이 시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막막한 바다, 해외 선물의 무한한 종목과 무한한 23시간의 가능성을 두고, 실제로는 우리가 표류하고 있다. 실제 현실은, 그리고 방향도 부표도 없이 진정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파동처럼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뭐, 병곡이라든가, 뭐, 채널,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네네. 자, 이것은 2강, 3강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실천안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해외 선물의 파동은, 추세, 병곡, 행보,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론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요동체인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죠? 네. 흔들립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파동을 파동이라 할 수 없듯이, 파동은 흔들려야 파동이죠. 그죠? 그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즉, 우리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좌절과 실패를 겪지 않으면, 어찌 그것을 실전적 매매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어떤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안 그래도 이 해외 선물의 각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빗대어 한 내용이라서 되게 교과서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줄 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또 이해가 더욱더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자, 네,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자, 그 다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희망의 추세로 가고 있냐, 아니면 시련의 병곡을 몇 번씩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끝내 반드시 해외 선물이 우리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네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것은 이제 해외 선물의 신의 첫 번째, 제가 방송에서 읽었던 시인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다. 우리 힘들었다. 실제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제 현 상황이 어떤가를 네. 우리는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무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은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쭉 읽은 거에서 마지막에 파동의 무한 가능성 반드시 있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강력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토탈 이클립스의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저 봤어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어떤 영원, 바다, 뭐 어떤 경계인데 네. 중요한 이 눈빛, 그것을 쳐다보는 어떤 파동의 어떤 끝자락의 영원한 어떤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눈빛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빛으로 치열하게 현재 흐르고 있는 전체 해외 선물의 파동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인상적이죠? 네.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시장을 네. 그 순수 그대로 좀 바라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그런 눈빛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정말 잘생긴 배우를 또 비유해서 보여지니까, 네, 이해가 더 되네요. 네, 이어서 해주세요. 네. 네. 과거에 랭보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랭보가 거의 이렇게 예뻤다고 하죠. 예, 이런 투명한 눈을 가지고 살아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험과 자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물로 가는 길은, 실제로 해외 선물 전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실제로 대단한 위험성을 띠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진입이든 청산이든, 아니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반드시 근거와 조건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시점 매매 훈련을 해야 된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나 이런 용어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파동 전체, 흐름 전체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다. 단순히 대상화된 어떤 종목의 파동 흐름이 아니라 내 몸속에 골드나 오일이든 나스닥의 흐름 전체가 흐를 수 있을 때까지 파동 전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완전 트레이더가 돼서 그 흐름이 이제 정말 전문 트레이더처럼 이렇게 네네. 몸이 나간다. 이렇게 네, 감각적으로 그렇죠. 나간다. 그렇죠. 그런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죠. 네. 네네. 제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부정적 용어입니다. 희생하라고? 무슨 희생을 해? 뭔가 피해보는 것 같고 이래서. 그렇죠. 네네. 하지만 네. 희생 없이는 그렇죠. 어떠한 어떤 그 보상이나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네네. 온몸으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고 진정한 모험의 세계, 즉 해외 선물의 전 영역에 대한 자기 모든 것을 생각하는 모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해외 선물의 자유로운 파동 전체를 느낄 것이고 진정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이 영원인데 영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외 선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이제 글인데요. 네. 해외 선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랭보 시인이 직접 쓴 얘기입니다. 나는 보았다 무엇을 영혼을 그것은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아까 그 이미지도 아까 그 봤지만 사진이요. 예, 그렇죠. 그죠. 네, 저 그겁니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즉 여러분들도 보았다. 뭐를 해외 선물의 영원한 파동을 또는 해외 선물의 파동의 어떤 그 극한, 극점, 하여튼 모든 것을, 그러한 어떤 메시지로, 실제로 그러한, 해외 선물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볼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 실전 매매를 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전체적인 트레이더 전부 다가 고독하고, 실제로, 장시간에, 그 해외 선물 파동을 보면서 하는 작업이 대단히 힘들다. 하지만, 온몸을 다하면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건 이제 그 러시아 탈콥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그 영화, 우리 국내도 개봉됐죠. 네네. 예, 그것의, 포스터 제목입니다. 네, 이, 그,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울 정도로, 예, 우리가, 진정 온 마음을 담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산해경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양의 고전입니다. 예, 문학서인데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이 산과 바다 산해경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도지표를 보더라도 바다의 침체에서부터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이렇게 청산하는 뭐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산과 바다에 펼쳐진 거기에 나온 구절인데요. 우리는 감히 그 해외 선물이 얼마나 그 변화무쌍한가 이런 것들을 이 표현해 왔습니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말의 몸에 새의 날개 사람의 얼굴에 뱀의 꼴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외 선물의 파동은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우리 또한 비록 인간이지만 우리는 인간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우리도 이러한 파동의 극한 변화무쌍한 지점까지 캐치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네. 제가 적어봤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이게 영화입니다. 토탈 이클립스라는 네.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인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참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나는 참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나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나한테 참지 못할 일을 한번 가져와봐. 내 모든 거 다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 트레이더로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네. 또 실제로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니, 와닿지, 이제 뭐 실제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해외 선물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이런 구절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설명을 좀 쉽게 하시려고. 네, 네, 예. 그렇죠. 네. 네. 자, 계속해서 강의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미지입니다. 네. 예, 그 한 소녀가 있고, 이게 죽은 나무입니다. 이 죽은 나무를 보면서 이게 물이에요, 물. 예, 물을 계속 이렇게 길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쨌든 이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실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면 된다. 반드시 꽃은 피어난다. 결국 필연적으로. 자,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어쨌든 그 전체적인 통찰을 깊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파동 전체를 내 몸속에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시에 인용했던 건데요. 요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갱의 1987년에 고갱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갱의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입니다. 타이티. 그렇죠. 그죠? 타이티 거기서 네. 만든 거기서 그린 거죠. 예, 마지막으로 네. 혼신의 힘을 다한 가장 큰 그림인데 이 하두가 결국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선물에 어떤 이유로 왔냐, 어떤 이유로,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희망하는가, 도대체 해외 선물에서 목표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해외 선물을 할 때, 그런 실천이나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령 지금 현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네. 라는 측면에서 고갱의 이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 제목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 많이들 이제, 알려졌죠. 예, 네. 그림이죠.
대단히 보면은 원색적이고 신화적이면서도 대단히 여기 보면은 이제 소녀부터 이렇게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 딸이 먼저 이제 죽었죠. 네. 네, 이걸 마지막에 자기 어떤 큰 대작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해외 선물을 하는데 왜 이런 그림을 갖고 왔느냐 하면 저는 좀 이따가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의 구체화는 이제 다음 내일부터 할 것인데 실제 자기 점검에 대한 것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진정하게 이런 그림이나 이런 하드를 가지고 고민해보자. 그래야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좀 더 깊고 넓게 근본적으로 해외 선물이 내 삶인데 내 삶의 의미를 이 해외 선물의 실전 매매를 하면서 느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근본적 질문을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매매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특히나 이런 해외 선물 같이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은 시작부터 어떤 마음이냐, 어떤 의도냐라는 그런 접근을 먼저 확신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자문자답 해봤다면은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까요? 네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고행 네. 사진인데, 네. 여기 보면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쨌든 해외 선물을 하면서 우리 존재와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뭐냐,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외 선물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한번 이미지 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본격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 선물의 실전 트레이더 개인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나 또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 파동을 그리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떠한 파동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여기는 자기 자산 자본이고 수익과 손실의 파동 곡선인데, 뭐 이건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본이 손실이 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파동을 보면은 하락의 N자 파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났다가 수익은 요 정도, 그다음 손실이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고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런 것이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령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것이다. 그렇죠. 또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네. 자, 2번은 자본 손실과 수익 반복이다. 누적으로는 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락을 그린다면 여기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결국은 누적 손실이다. 그 얘기는 중간에 이제 행보 박스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행보나 박스, 불규칙한 파동, 불규칙한 어떤 수익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 이것이 2번이고 3번은 이제 자본을 그나마 지키고 있다. 유지. 네. 지키고 있다. 정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것은 이제 수렴 파동의 길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각 수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파동이 자본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만이 수익이 우상향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파동은.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 와 있다. 지금 나는 그동안 치열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하락 파동을 그렸는데 네. 이제 바로 비로소 행보 수렴의 구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 3번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파동을 좀 통해서 여러 분류로 나누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네. 네. 자, 4번은 지속적인 자본 누적 수익입니다. 자, 4번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네네. 상승 규칙 N자 파동입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손실을 보지만 이런 파동을 그리는 그러한 유형이죠. 자, 우리 모두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우리 한국의 해외 선물에 종사하는 실제 개인들이나 또는 어떤 그 관계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꾸준한 수익 상승 파동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10% 미만에 달한다. 10% 미만. 그런 네. 체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4번이다. 나는 전부 다 1번, 2번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능성의 세계가 불가능 혹은 좌절의 세계로 변한다. 최초의 해외 선물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야, 이거 가능성의 세계인데? 라고 대부분 다 해외 선물을 접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야, 이거 불가능 아니야? 이거 대단한 큰 좌절인데? 라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하락 파동의 곡선을 상승 파동의 곡선으로 그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다, 10%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 해외 선물은 정말 우리에게 가능성인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것은 그렇죠.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된다. 정말 이거 가능성 맞아? 자, 이렇게 일단 하두를 던지고요. 네, 다음 강의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해외 선물이 이제 어떤 것이 있고 종목이 어때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강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외 선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인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외 선물과 인간 트레이드의 평균 속성.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잘못이 없다. 당연히 해외 선물의 그 어떤 종목도 잘못이 없다. 제가 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손실의 하락 곡선을 그릴 때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의 잘못이냐? 해외 선물이냐, 나냐? 라고 할 때 누구도 잘못이 없답니다. 네, 누구도. 우리도 그렇고 해외 선물 잘못이 없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실전 매매를 했을 뿐이다. 우리는 대단히 누가 쉽게 클릭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소중한 자산을 대단히 연구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실전 매매를 해왔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90%의 손실 트레이딩 매매자가 되어 있다. 이거 왜 이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 해외 선물의 속성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해외 선물의 속성이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시장으로 헌납하게 만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10대 90, 즉 10%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하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이 10%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이후면 한국의 해외 선물은 그동안 5, 6년에 실제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근데 지난 시절은 해외 선물을 불과 이제 현재까지 실제로 매매를 한 우리들은 실제로 10%의 구성원들만 수익을 내서 나머지 90%는 뭐냐? 대부분 손실의 세계에 있었고 실제로 이 시장을 떠난 사람도 많고 아직도 이 시장을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믿고 우리는 현재까지 해외 선물의 파동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뭐 예를 들면 5일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치열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요걸 보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속성은
어떻고 인간의 속성 뭐냐? 자, 따져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외 선물을 그토록 질 수밖에 없냐?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하루 23시간 끝없는 활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10시간 노동, 물론 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14시간 휴식, 잠, 기타 등등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뭐 그런 책도 있지만 마르쿠제의 원래 놀이, 휴식, 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그런 인간이죠. 네. 예, 그런데 쟤는 해외 선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끊임없는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다. 아, 그렇죠. 극단적으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선물은 객관적 가격과 데이터의 이동이다. 얘들은 어떤 가격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한마디로 뭐냐면 객관적 가격의 이동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주관적이죠. 주관적 판단과 인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 욕망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명을 일구었고 인간의 위대함이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저 기계적인 데이터 이동에서는 우리는 대단히 주관적으로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기계적 방향과 변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이런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상황 대처, 상황 대처나 정서적 변화, 감정적 대처, 기타 복합적인 것이 얽혀서 우리가 판단이나 인식을 할 때 쟤네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대단히 쭈삣쭈삣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은 사건이나 지표에 대단히 민감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사건을 인지한 후에 사후 대처를 하고 한 발 늦은 판단과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얘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 한계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얘네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계 없는 질주를 한다. 예,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파동의 길이라든가 예, 끝없는 어떤 불규칙성의 어떤 질주를 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은 항상 경험의 어떤 인식이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경험의 한계 안에서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네. 우리는 도저히 이러한 파동의 속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들은. 네. 예, 그리고 이제 규칙과 불규칙의 무한 반복인데 우리는 불규칙을 대단히 싫어한다. 예, 이탈을 싫어하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파동 자체가 나오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에 익숙하지만 불규칙에 도대체 상상 가지 않는 세계를 그릴 수 없을 뿐더러 대처할 능력이 부재하다. 인간은. 자, 그 다음에 항상 똑같습니다. 새로운 파동을 그리는데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경험에 익숙하지 않다. 뭐 이런 거고 운동체, 유동체이고 우리는 끝없이 움직일 수 없다. 노동과 휴식, 놀이, 기타 뭐 이런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격과 질주. 우리는 파격이나 질주나 이탈이라든가 그런 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안정 추구고 예측 가능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 인지와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예, 그래서 도저히 너가 저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나는 도대체 따라할 수 없다. 겁난다.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느낌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선 질주, 경계를 넘어서 보지 못한 경험의 한계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게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얘네들의 소위 움직임이 규칙과 불규칙을 반복을 하는데 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그렇죠. 경험의 한계 내에서의 어떤 대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가는 이러한 속성을 우리는 2차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대단히 한계를 갖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은 없다. 인간은 이것이 해외 선물과 비교하면 이것이 단점이지만 실제 단점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인간이 만약에 쟤처럼 움직이면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그렇죠. 반성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을 수가 없다. 아, 얘 보고 야, 너 창의성 있어? 너 뭐야? 너 창의성 있어? 시장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예, 해외 선물한테. 네. 너 창의성 있냐? 네. 너는 뭐 상상력 이런 거 있냐? 없다. 너 달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네. 안 되죠. 네, 네. 그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해외 선물이 갖고 있는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받아들이자. 네, 받아들이자. 이런 현상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왜 10%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노력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은 물타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손실을 일으킨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자기를 생각하자. 다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해외 선물이 저토록 불규칙적이고 규칙적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해외 선물의 소위 파동과 같이 인식하면서 같이 갈 것인가만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먼저 해외 선물의 속성을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한 이후 또 그 거래를 하는 이런 개인, 인간에 대한 속성까지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손실폭에 대한 부분, 공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잘못한 게 없다. 네.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유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을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기 반성을 합니다. 네. 예, 그럼 저는 자기 반성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마라. 절대로 내 잘못이 없다. 물론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이제 단편적 현상이지만 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 속성 자체를 해외 선물의 속성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기계적으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 자신을 너무 갉아먹거나 내가 비록 손실을 입었거나 지금 뭐 누적 수익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자기 돈을 좀 헌납했어도 절대로 자기 자신 이 속성을 파악하고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볼까요? 네. 네. 보시죠. 해외 선물의 규칙의 불규칙인가? 예, 규칙성과 불규칙 다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예, 불규칙성을 통제할 수 있는가? 불규칙성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네.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네, 어렵네요. 두 예, 번째 문제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앵커니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는 해외 선물이 규칙적이기도 하고 불규칙적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규칙성을 발견하면 되죠. 네. 예, 그럼 됩니다. 그럼 얘네 불규칙성은 이 얘네 불규칙성을 우리 통제할 수 있는가? 얘는 불규칙적이지만 네. 불규칙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있어요? 수도 있고 있을 수도 네. 있고. 그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얘하고 아까는 대단히 그랬죠. 우리는 우리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네. 자, 그 장점을 가지고 해외 선물을 한번 정복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네. 예, 이 대단히 좀 우울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해외 선물이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 선물이 무한한 불가능성 내지는 대단히 자 지난 현상은 어떠냐? 제가 생각할 때 지난 6, 7년 동안 해외 선물에 참여한 국내 개인들의 객관적 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90%는 실장에 손실을 다 입었다. 이분들이 소리 없이 대단히 힘들게 본인의 그 매매에 대한 반성 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실제로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해외 선물이 앞으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많이 소개도 되고 이 시장에 신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외 선물 진짜 가능성 있냐? 진짜 새로운 블루오션인가? 거듭거듭 물어야 된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매매 사례가 어떠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왔는데 네. 실제로 3개월, 5개월, 10개월, 4년, 5년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해외 선물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분을 저는 한 분, 두 분밖에 못 만났어요. 네. 그 얘기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그런 분들 다른 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요. 예, 네. 하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토록 대단히 어떻게 보면 쉽게 시장에 우리 돈을 헌납하고 있다. 자, 뭐 여러 사례를 쭉 적어왔는데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손실나는 그런 되게 우울한 사례죠. 얘기입니다. 네.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대단히 저로 하여금 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60대 되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한번 꾹 더 눌러주셔서 써보세요. 네네. 네. 60대 되신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또는 하고 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한 그 돈을 바로 이 해외 선물의 시장에서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실제로 뭡니까? 그 돈을 시작하죠. 손실나게. 네. 그거 정말 생각하면 이건 뭐 해외 선물 해야 돼 말아야 되는 생각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우리 그 시청자들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해외 선물 참여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수익 내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과연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쪽 뭐 이런 얘기는 하여튼 연구하고 있냐? 저는 감히 묻고 싶고 자 연구라는 것은 100%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요. 다만 저는 이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해외 선물을 선도하는 여러 어떤 주체들은 진정으로 이 60대에 계신 분의 돈이 시장에 아무 이유도 없이 나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저는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쭉쭉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그럼요. 없다고 해서. 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다음부터. 트레이더님을 함께 강의를 시작하니까 이쯤에서 오늘 1강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도 오늘 처음 랭보 시스템, 이 랭보 트레이더님을 만나면서, 역시 시인이다라는 그런 말에 정말 걸답게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도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문학적 접근으로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해외 선물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이입을 하면서 해외 선물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도입부를 친절하게 열어주신 것 같아서 이 다음에 대한 강의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첫 강의 하셨잖아요. 네. 오늘 처음 시청자분을 만나 뵈셨는데 강의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아니 강의하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네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어쨌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해외 선물의 현실, 진정 우리 시장 참여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정말 이 시장 해외 선물의 가능성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제가 느낀 점, 실전 트레이더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외 선물에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이런 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에게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내일 강의가 좀 궁금한데 내일 강의 살짝 힌트만 좀 주시면 제가 네. 제목은 받았어요. 진입이란 무엇인가? 또 파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는 내일부터는 실전 트레이더의 기술을 좀 들어가실 건가요? 네, 기술적 네. 분석을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근본적 질문을 하는 네. 실전 트레이드의 실전 훈련안, 네.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아. 라는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하고, 네. 못다한 강의는, 네.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흔히 익숙하다라는 그런 명제를 익숙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랭보 트레이더는 또 다른 접근을 통해서 해외 선물을 좀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또 매매는 또 예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술 같은 그런 해외 선물 강의, 첫 강의를 좀 끊어 주셨는데 내일 강의도 기대가 되고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이번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 명강의 1부 랭보 시스템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